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자, 정부가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 이곳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예, 면적이 여의도의 4.3배라고 합니다. 4배가 넘네요. 자, 이 지역은 정부 공급 대책이 나올 때마다 항상 거론이 됐던 후보지였죠. 자, 이번 신도시 선정 관련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네. 규모 좀 먼저 좀 볼까요? 네, 광명과 시흥 지역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예. 이제 광명시 광명동과 또 옥길동, 그리고 시흥시 과림동 일대인데요. 약 1271만 제곱미터 부지에 7만 가구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예. 네, 면적은 여의도의 4.3배 정도 되는데요. 예. 3기 신도시 중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앞선 이 신도시 지역인 남양주 왕숙이 6만 6천여 가구보다 좀 크고요. 예. 그리고 하남 교산 3만 2천여 가구보다는 2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24일 발표했습니다. 예. 앞서서 선정됐던 이 3기 신도시 지역을 권역별로 좀 살펴보자면 이 동북권인 남양주 왕숙과 또 동남권인 하남 교산, 또 서북부권인 고양 창릉, 그리고 서부권에 속한 부천 대장과 인천 계양에 이은 6번째 3기 신도시 계획인 겁니다. 예. 추가적으로는 이제 부산 대저에 18,000호, 그리고 광주 산정에 13,000호의 공급을 포함하면 모두 10만 1,000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예. 자, 여러 번 얘기 나오긴 했는데, 자, 왜 광명 시흥 지구 이쪽으로 선정했는지 그 이유 배경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뭐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예.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 공급과 그리고 이제 권역별 균형, 그리고 이제 교통 여건 등을 좀 고려해서 서울과 인접한 광명 시흥 신도시가 이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이 된 겁니다. 예. 이 광명 시흥은 이 정부의 그 주택 공급 대책이 언급될 때마다 항상 이 후보지로 좀 늘 거론이 됐던 지역입니다. 예. 이 대규모인데다가 이제 서울과 최단 거리가 1km에 불과할 정도로 면접성이 굉장히 좋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런 점들이 이제 국토부가 내세운 신도시 조건과 상당히 일치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 광명에는 과거 그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 주택을 추진했던 광명 시흥 보금자리 지구터가 있습니다. 아, 예. 네, 이 일대에는 이제 2015년도에 이제 보금자리 주택 예정 지구로 좀 지정이 됐다가 해제됐던 적이 있는데요.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특별 관리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이 보금자리 당시에는 9만 8천여 가구가 예상이 됐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면적이 좀 줄어들면서 7만 가구로 다소 축소된 셈입니다. 예. 이 광명 시흥은 서울 여의도에서 12km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해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등포나 뭐 구로와 같은 그런 서울 서남부 지역과도 굉장히 가깝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예. 또 이 KTX 광명역이나 뭐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제2경인고속도로, 또 서해안 고속도로 등을 이제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죠. 이제 그린벨트도 이미 많이 해제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면적도 1,700만 제곱미터로 이제 일산 신도시가 1,500만 제곱미터인데 네. 이보다도 한 200만 제곱미터가 더 넓습니다. 예. 뭐 다른 공공택지들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지작물이 좀 적은 점도 이번 지구 지정에 좀 중요 요소로 작용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광명 역세권 지구나 이제 하안 2지구, 또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지구 등을 좀 개발하면서 이미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라는 그런 이점들도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전문가들은 이제 광명 시흥이 이 서울 도심 접근이 가능한 좀 남아있는 택지 중에 몇 안 되는 대규모 지역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방금 이제 그 교통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신도시가 들어서면 당연히 이게 교통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교통 대책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뭐 앞서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 계획됐던 이 2기 신도시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이 교통 대책이 좀 상대적으로 좀 소홀하면서 예. 당장 서울로 좀 출퇴근하는 그런 신도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상황에 놓인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 이를 반영해서 이제 국토부는 이번 광명시흥지구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교통 대책도 함께 내놓은 건데요. 이 신도시의 그런 문제점을 좀 보완하자 뭐 이런 조치로 좀 보여지고요. 예. 광명시흥 등 이 3기 신도시의 성공 요건이 이번에도 이제 교통 환경이다라는 진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이 정부는 이 초기 입주자의 그 생활 불편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광역 교통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서 예. 여의도까지는 20분, 서울역까지는 25분, 예. 강남역까지는 45분 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뭐 이를 위해서는 이제 전철 1, 2, 7호선하고 그다음에 신안산선, 또 GTX 비노선 그리고 이제 제2경인선을 연결하는 그런 철도 교통망이 우선적으로 구축될 전망입니다. 신도시를 관통하는 그런 남북 도시 철도를 건설해서 예.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노선들과 환승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좀 이렇게 보이고요. 예. 또 예비 타당성을 검토 중인 그런 제2경인선이 이제 확정이 될 경우에는 이 역사를 설치를 하고 예. 또 환승센터를 구축해서 이제 철도 교통을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버스의 경우에는 제2경인도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예. 이제 광역버스 환승 시설을 구축을 하고요. 예. 예. 또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간선 급행버스죠. BRT와 같은 그런 지구내 순환 대중교통 체계도 구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BRT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서울 구간의 그 BRT와 또 연결하는 그런 방안들도 좀 검토가 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신도시 내외 도로를 좀 확장을 해서 이제 병목 구간을 해소한다라는 게 이제 이번 대중교통 대책의 주요 골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BRT도 들어가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3기 신도시 정책 추진에 걸림돌은 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뭐 정부가 이제 제시한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장애물들은 좀 있습니다. 이게 주민 반대는 이제 좀 가장 우선적으로 좀 극복을 해야 할 그런 요소로 좀 꼽히는데요. 예. 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이 보금자리 주택 계획이 무산됐던 이유도 원주민들의 반발이 좀 컸기 때문입니다. 예. 이 광명시흥지구가 매년 이 유력한 3기 신도시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도 제외됐던 이유 역시 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인데요. 이 해당 지역에는 이미 그 뉴타운 사업하고 또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추가로 이제 공급이 또 쏟아지면 이런 지역 교통난이 가중될 거다. 뭐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2만 5천여 가구 규모로 이 주거 단지가 개발 중인 그런 광명 뉴타운의 경우에는 현재 재개발 사업이 한창입니다. 예. 이 주민들은 이제 인근 지역인 광명 시흥지구가 신규 택지로 지정이 되면 이제 값싼 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또 정부와 시장의 그런 예상이 좀 엇갈리는 점도 살펴볼 부분인데요. 이 정부는 이제 수도권은 물론 이제 서울 지역 집값 안정 효과를 좀 자신하는 모습인 반면에 전문가들은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서울과의 거리가 이제 1km 이내 근접이라서 서울 주택 수요를 좀 흡수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정부 시각이고요. 예. 또 교통대책도 이제 철도 중심으로 강화하면서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수요도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정부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반면에 이제 시장의 반응은 서울 도심이나 강남, 뭐 여의도 뭐 이런 좀 서울 주요 업무 지역까지 실제로 출퇴근하는 거리는 예. 멀다. 그리고 걸리는 시간도 길 거다라는 그런 좀 예측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일각에서는 이제 앞선 3기 신도시 지역인 고양 창릉이나 뭐 하남과 비교를 하더라도 광명과 시흥은 서울하고도 멀다. 뭐 이렇게 멀죠. 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 4차 정부 그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 듣자 하니까 일단 액수가 그 최대 700만 원까지 한 사람당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정부와 뭐 여당이 이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정도별로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급을 3차 때보다 좀 더 이제 세분화해서 예.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등급에 따른 그런 지원금 액수도 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3차 때는 이제 집합금지 업종 24만여 명과 또 영업 제한 업종 81만여 명, 또 일반 업종 175만여 명에게 각각 이제 300만 원, 그리고 200만 원, 100만 원씩 지급이 됐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 4차에서는
집합금지 업종과 일반 업종을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두세 개 그룹으로 좀 세분화해서 차등 지급하자 이런 방안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원금 이 최대 한도도 대폭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재부는 3차 때 300만 원이었던 최고 상한을 예. 500만 원까지 늘린다라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예. 여당은 최대 7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주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추경안을 논의 중인 정부와 여당은 이제 4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중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정도로요. 예. 네네.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항상 이 재난지원금 얘기 나올 때마다 국가 부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좀 국가 부채 이 4차 재난지원금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국가부채가 이제 올해 안에 뭐 좀 1,000조 원을 넘길 수 있다, 뭐 이런 좀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결국에는 이게 나라 빚을 늘려서 이제 재난 지원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기재부는 이미 올해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할 당시에 국가 부채를 956조 원으로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추경으로 이제 만약에 국채를 더 추가로 발행하게 되면 이제 부채 비율은 더 늘어가지고 예.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예. 그런 시각이 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일단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당은 20조 원 이상의 그 규모의 추경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맞춰서 이제 적자 국채를 20조 원 더 발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부채 956조 원에다가 20조 원을 더하게 되니까 예. 976조 원이 되고요. 예. 또 4월 선거 이후에 뭐 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법제화될 경우나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전국민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도 이제 추가 예산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이들 예산 지출 규모를 좀 감안해 보면 이제 국가 부채가 연내 1,00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기재부와 해외 신용평가사들은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국채 발행 그 물량이 좀 늘어나면 시중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국가 신용 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해외 그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우리나라 그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오는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에는 이제 중기적으로 이 국가 신용 등급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예. 이제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국가 부채가 올해 1,000조 원을 넘기게 된다면 이게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벌써 50%를 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 신용 등급에 빨간불을 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국가 신용 등급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등급이 떨어질 경우에는 이제 국제 자금 조달 그 비용이 급증하게 되고요. 예. 또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의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그 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다라고 예. 좀 지적을 하면서 재정 수지 적자가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 또 이 광명 시흥구 신도시의 그 공급계획 발표가 이제 당장 그 집값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예. 이 주변 지역에서는 이제 구매를 노렸던 그 수요자들이 2년 거주 의무를 좀 감안해서 네. 당장 비싼 가격에 사기보다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관망세가 우세할 거다라는 그런 분석에도 힘이 좀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